자, 이번에는 4번. 시스템 운영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시스템 엔지니어, 즉, 나는 개발도 하지 않고 개발해 본 경험도 없어. 그렇지만,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담당자야.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자라고 하면 넥사크로 플랫폼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전화해서 무조건 우리는 장애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스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합니다. 저희도 사실 당황스럽죠.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넥사크로 플랫폼 17 설치를 하게 되면요, 와스예요. 와스는 어떤 게 될지 모릅니다. 톰캣이 될 수도 있고, 제우스가 될 수도 있고, 웹로직이 될 수도 있고, 와스에 보게 되면 웹인포에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넥사크로 17-x API-1.0.1 자르 파일이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는 로그 파일도 있고 라이센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저희 제품을 구매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품 납품 사인을 받아옵니다. 자, 밑에 우리는 그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엑셀로 출력하고 싶어. 즉, 제니 모듈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모듈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설치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설정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건 옵션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NRE 환경이라고 하면 배프 파일도 있어야 되겠죠. 요 모듈이 웹서버에 올라갑니다. 마스에. 자, 그리고 개발 소스 위치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최소한 요 경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저희 제품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듈들이 또 폴더가 있겠지만 저희 제품 입장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시스템 요구사항.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JDK 1.4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제니 모듈, 엑셀 임포트, 익스포트도 쓰고 싶다 그러면 1.5 이상 쓰셔야 됩니다. 1.5 이상.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푸시 제품도 써야 된다 그러면 1.7 이상 쓰시면 돼요. 그래서 푸시를 안 쓰긴다고 하면 최소한 1.5 이상, 요즘에는 뭐 거의 1.8 이상들 다 쓰시는 것 같아요. 1.5 이상은 써야 된다. 자, 최소 사양은 계속 바뀝니다.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최소 사양이 계속 최신 문서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화면 소스를 만들게 되면 저희 확장자가 xfdl 또는 .res, .tema 이러한 파일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웹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확장자 파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확장자 파일이기 때문에 웹서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마임 타입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확장자가 테마인 경우에는 얘는 어플리케이션의 옥텍트 스트림, 이거는 브라우저로 그 해당 파일을 접속하게 되면 다운로드 하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리소스 파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걸 web.xml에, 즉 마인 타입 세팅해 준 부분에 이 확장자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확장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느냐 등록 안 됐느냐, 만약에 등록이 안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근데 실행을 했는데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든지 색깔이 내가 지정한 대로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 원인은 이 앱.xml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니 모듈 쓸 때도 똑같습니다. 제니 모듈 쓸 때도 확장자, 엑셀 파일이죠. 엑셀에 XLS나 XLSX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옥텍트 스트림을 별도의 마인 타입을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파일을 정상적으로 엑셀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엑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마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익스포트 할 때는 사용자 PC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 모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PC에 엑셀 정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익스포트 할 수 있었고 임포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X 플랫폼부터는 엑셀을 처리하는 부분이 와스, 그 포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와스 쪽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 문서를 서버에서 만드는 거예요. 서버에서 만들어서 해당 파일을 링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다 딱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플랫폼과 넥사크로 플랫폼부터는 사용자 PC에 엑셀 정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엑셀 뷰어만 설치되어 있어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MP와 차이예요. 자, 마인5은 와스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와스 쪽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자, 트레이스 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다가 디버깅을 해보고 싶으면 트레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로그를 찍힐 겁니다. 자, 로그를 찍게 되면 NRE 환경일 때는 이 경로에 이렇게 로그 파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뭐 이상하게 오류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 나는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 PC에 요 로그 트레이스 로그 파일을 수집해 가지고 그 소스를 보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트레이스 로그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디버깅 해보는 방법이에요. 자, 트레이스 로그는 트레이스 모드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넥사크로 스튜디오의 인바이러먼트에 트레이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스 모드에서 논으로 세팅하면 나는 기록을 하지 않겠다요. 파일로 생성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 new를 하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쌓은 로그 파일만 보겠다요. 파일이 계속 쌓았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로그만 남아있는 게 new입니다. append는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한 내용 다 쌓는 겁니다. 10개를 기록했다면 10개가 다 쌓여요. new는 10개를 기록했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쌓아놓은 것만 나오는 게 new고 너는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 아셨죠? 이 값, 인바이러먼트 세팅하는 것에 따라서 파일이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전체가 기록되느냐 맨 마지막 것만 기록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로그 쓰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서버에도 로그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버 쪽에서 로그를 쌓는 방법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버에서도 로그를 쌓을 수 있어요. 자, 서버에서 로그를 쌓는 방법은 여기서 쌓으시면 돼요. 저희가 넥사크로 라이브러리 X API를 설치할 때 common logging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을 같이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디버깅 할 때 쓰려고 이 모드를 같이 넣어놓는 겁니다. 이때 이 모드를 쓰는 거예요. 자, 서버에서 플랫폼 리퀘스트를 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플랫폼 리퀘스트.set stream log enable to를 하고 로그를 기록할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로그 사용하는 메소드를 receive 데이터 다음에다 써주는 거예요. 다음에다 써주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쌓여집니다.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하나의 서비스마다 이렇게 파일이 쌓여요. 그러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온지를 직접 디버깅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오류가 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제대로 데이터 넘겨주는 거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문이 해결이 되겠죠. 자, 다음은 넥사크로 플랫폼을 다 개발하고 이제 운영자 매뉴얼을 많이 사이트에서 만드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넥사크로 플랫폼 기동 절차가 있습니까? 기동 절차 없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서버 WAS의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WAS가 올라가면 기동이 된 거고요. WAS가 내려가면 기동이 멈춘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WAS는 올라가 있는데 진짜 나는 그 서버에서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 제가 드린 파일에 있고요. 이 파일을 JSP가 동작하는 화면 쪽에다가 올려놓고 딱 때려보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XML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서버 모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장애가 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가동 확인. 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고요. 오류가 난다고 하면 오류가 난 겁니다. 아셨죠? 별도의 커맨드를 통해서 실행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종료 절차도 따로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와스가 내려가면 저희 제품도 내려가는 거예요. 와스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모니터링도 없겠죠. 왜?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오류가 나는 거기 때문에 가부가 딱 명확합니다.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고객사에 나가서 보게 되면 제니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뭘 체크하는 거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데이터가 주고받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현재 화면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 그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버전 정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건 알겠는데 버전이 17이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17.1.0.100, 17.1.1.200 이렇게 붙는데 그 버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4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메이저 버전이에요. 메이저 버전. 두 번째가 마이너 버전. 세 번째가 업데이트 버전. 네 번째가 패치 버전. 자, 메이저 버전. 여기 앞에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건 아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넥사크로 플랫폼이 현재 17.1점대로 시작하고 있는데 14부터 시작했습니다. 넥사크로 플랫폼 14. 넥사크로 플랫폼 17, 지금 17이죠. 14하고 17은 넥사크로 플랫폼이라고 앞에 전제 제품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뭐라고 하죠? 그 차량, 현대자동차에 소나타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소나타가 계속 소나타 이렇게 뒤에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름이 바뀔 때마다 완전 새로운 페이스오프가 돼서 나오잖아요. 기능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14에서 17로 메이저가 올라갔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 버전은 뭐냐면 제품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기능적인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때 마이너 버전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17.0에서 17.1로 올라간 건 뭐가 올라갔냐면 제스처 기능, 음성 인식 기능, 그 다음에 이지 UI 기능 이러한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너 버전이 사실 올라갑니다. 사실 저희가 두 번째 숫자가 올라갔다고 하는 건 그때 올라간 해에는 세미나를 했어요. 대대적인 세미나를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연음 때문에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버전의 숫자가 올라가면 여기도 정말 많은 새로운 기능이 올라갔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업데이트 버전은 저희가 매달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최상위 버전은 최하위 버전의 호환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패치를 하다 보면 또는 신규 기능이나 버그를 수정하다 보면 호환성을 유지를 할 수 없을 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업데이트 버전의 숫자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올라갔다고 하면 호환성이 깨졌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호환성이 깨지는 경우에는 폴더를 아예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17.1.1점 또는 17.1.2 이렇게 나와도 아직까지는 호환성이 깨지지 않아서 저희가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호환성이 깨져서 디렉토리를 분리할 수가 있다 하는 숫자고요. 네 번째 숫자는 1년 번호예요. 그냥 저희가 매월 패치를 하는데 패치를 할 때마다 올라가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라이센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버전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헬프에 보시게 되면 About 넥사크로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덕트 버전을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넥사크로 플랫폼 엔진 모듈이 있습니다. 엔진 모듈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넥사크로 플랫폼 설치 경로가 있어요. 기본 설치 경로에 가시게 되면 제이슨 파일들이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버전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툴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툴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라고 있었죠. 여기에 제이슨 파일이 있습니다. 제이슨을 눌러보게 되면 상단에 버전 나오죠. 여기가 엔진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버전과 엔진 모듈은 꼭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엔진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XAPI는 그러면 어디서 버전을 확인하느냐. XAPI는 저희가 자르 모듈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르 모듈을 압축을 해제해 보게 되면, 압축을 해제하면 여기에 메타인포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메타인포에 manifest.mf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서는 버전 정보가 아니라 빌드 날짜로 관리를 합니다. 빌드 날짜. 서버 API 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 빌드 날짜를 알려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제니 모듈도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메타인포에 여기에 manifest에 빌드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서버 환경이 바뀌었을 때 체크사항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운영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버를 이전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서버를 이전하게 되면 보통 IP 정보가 바뀌죠. IP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먼저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버 환경이 바뀌었다. 서버 환경 중에 여기 있습니다. IP 정보, 도메인 주소가 바뀌면 또는 코어 개수가 바뀌면 무조건 라이센스를 새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버 환경이 바뀌었다. 라이센스를 재발급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은 보통 저녁에 하거나 주말에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하거나 주말에 하면 저희 고객지원센터나 영업대표분들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멈추는데 멈추게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support.tubisoft.co.kr에 고객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다운로드에 개발용 라이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용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접속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려요. 회원가입한. 그러면 개발용 라이센스로 일단 라이센스를 적용해놓고 서비스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오류를 해결하시면 시스템이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영업일에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아서 새롭게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발용 라이센스로 선 조치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영업일에 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NRE 환경일 때 저희는 사설 인증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서비스를 HTTP에서 HTTPS로 바꾸게 되면 얘는 인증서를 가지는 통신 타입으로 바뀝니다. 이때 인증서가 사설 인증서가 있고요. 공인 인증서가 있어요. 공인 인증서 쓸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사설 인증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자, 이 메시지가 계속 뜨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인인증서로 바꾸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무조건 사설 인증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사설 인증서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이거는 국민은행 사이트를 예로 든 겁니다. HTTPS로 통신을 하는 사이트를 가보게 되면 웹브라우저 주소에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증서 보기가 나옵니다. 인증서 보기. 자, 여기서 인증서 경로 들어가서 여기 인증서 경로에 경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선택하고 인증서 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에 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요 지문, 이름, 요 정보가 있어요. 여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여기 요 내용을 이 두 개의 내용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해드리냐, 이거를 내부 엔진에다가 넣어드립니다. 엔진에다가 소스를 추가해서 이 부분을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코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실행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사설 인증서도 저 오류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사설 인증서를 써야 된다. 그런데 메시지는 안 보여주고 싶다. 이 과정을 거쳐서 변경된 모드를 받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이가 뭐예요? 물어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게 되면 공인인증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래요. 그렇지 않은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사설인증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스템 운영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살펴봤고요.